형 그냥 음,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아, 인터뷰한다고 그럼? 생각하고 우리 음, 대화하는 음, 거니까 그럼. 하면서 그냥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젊은 대학생이나 취업 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궁금할 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TV에 나오는 사람들 막 화려하게 그런 뭐 꿈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 음, 평범한 3, 40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음, 안에서 또 특별함도 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런 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히 음, 인터뷰를 음, 했습니다. 짧게 그래.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 소개를 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음. 그 자연스럽게 이거 반말로 그냥 해도 되는, 우리 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돼.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음, 일단 나는 지금, 원래는 이제 통계가 전공이었는데, 음, 그때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는 IT가 워낙 붐이어가지고, 맞다. 사실 IT 나도, 쪽에 들어가서 했지. 나도 형이 응. IT라고만 계속 생각했어. 통계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수학을 좋아하고, 음, 원래 과학 쪽이었는데, 음, 전부 다 IT 쪽으로 동기들이 가니까 나도, 이거 IT를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사실 음. 군대에 제대할 때까지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 나는 원래 컴퓨터 싫어해. 아, 그래? 어, 컴퓨터도 원래 싫어하고, 컴퓨터도 잘 어, 몰랐고. 근데 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계속 컴퓨터로 숙제도 해야 되고, 막 그때 이제 제대하자마자 뭐 아, 운영체제도 해야 되고, 알고리즘도 해야 되고, 어. 프로그램도 짜야 되는데, 뭐 컴퓨터 있지도 않은데. 아, 이제 통계 프로그램들이 아, 이제 활성화됐구나, 그때. 음. 근데 내가 워낙 수학을 좋아하고, 사실 다른 건 뭐 음, 잘 못하고, 이제 음, 수학의 매력은 이제 답을 찾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인 게 사실 되게 재밌어 했거든. 음,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 내가 양육할 때도 지금 애들 가르칠 때도 사실은 답이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야. 사실은 이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틀린 방법은 왜 틀렸는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아가는 게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음, 보통 한 문제 끙끙거리면서 풀 때는 막 한 2시간씩 걸리기도 하고, 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재밌었고. 음, 근데 통계라는 것 자체가 음, 사실 정답이 없는 거에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뭐 사람의 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기계의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통계가 전공이긴 하나,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지?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게 더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정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도 IT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음, 개발하고, 음. 음, 그러면 이제 통계를 전공을 했는데 IT 공부를 음. 따로 했었어? 사실은 회사에서 하는 업무랑 어. 대학에서의 IT 프로그램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엔 직장 가면 새로 다시 다시. 다 배워야 되지. 아, 전부 다 새로 배워야 되고, 음, 그 회사만에 쓰는 그 환경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음, 그래서 내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 음, 그러니까 나는 통계를 전공했지만 사실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회사 가서 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뭔가 배우다 보니까, 음, 결국엔 뭐냐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고, 그 안에 음, 어떤 과정인지를 찾아내는 게 공통된 작업이더라고. 음, 근데 재미난 거는 너도 알다시피 음, 내가 한 8년 정도 IT에 있다가 음, 갑자기 준법이라는 법률 쪽으로 이제 또 업무를 그렇지. 바꿨잖아. 어, 근데 그 법률도 나는 사실 이과이기 때문에 문과의 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완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그치? 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 법에 있는 조항, 법령, 처음에 음, 법률, 시행령, 음, 시행규칙,
그다음에 각종 고시들을 음, 전부 엑셀에 하나하나 붙이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쭉 붙이다 보니까 어떤 접근 방법이 나오냐면 프로그램 구조와 똑같이 음. 하이라키 구조로 계속해서 자세한 것들이 들어가는 그 구조를 발견하게 됐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법의 전공도 아니고 법을 모르지만 음, 법이 어떤 체계로 돼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하다 보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 이제 사람이 다 못 외우잖아, 이 법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들이 음, 그게 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내가 그걸 열어 가지고 거꾸로 음, 알려주면서 음. 그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국에 무작정 지금 모든 걸 나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음. 항목에 어느 세부 맞아, 항목으로 들어가는지 맞아, 그걸 크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 맞아. 응.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음 우리가 뭐 AI가 되고 뭐 빅데이터가 얘기 나오고 음 이러면 음. 변호사가 하는 그런 일들도 다 컴퓨터에서 그냥 검색해가지고 맞아. 그동안 있었던 모든 판례들 통계 그렇 자료 만들어서 음 지금 현재 있는 그냥 이런 사례를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가 음. 알아서 대충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겠네. 그렇지. 지금 음, 빅데이터랑 AI로 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음, 지도 학습이 있고 비지도 학습이 있고 강화 학습이 있어. 그게 음, 뭐냐면 하나는 정답을 정해 놓고 그 음, 정답이 나오도록 과정을 조절하는 거. 아까처럼 그 과정이 여러 개인데 그 과정을 가중치를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결국에는 찾아내는 게 지도 학습인 거고 음, 음, 비지도 학습은 이미 정답을 모르지만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음, 다 분류야, 분류. 음,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또는 '이게 맞다. 틀리다. 얼마나 가까우냐.'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AI도 음, 결국 통계적 기법으로 갔을 때 오차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값들을 찾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음, '아 이게 참 통계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는구나.' 음,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요 기법으로 요 과정 그러니까 아까처럼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음, 사이의 과정들을 음,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찾는 거는 다 공통이구나. 음, 그래서 나는 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음, 사실은 변호사들은 모든 걸 못 기억하지만 나는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빨리 찾고 또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강력한 툴들을 마련해 낸 거지. 그치. 이게 그동안 모든 그런 사례들이 다 많이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음. 케이스들이 음. 그냥 그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장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음. 음. 되겠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걸로 이렇게 음. 그러니까는 그거를 쓰는, 일단은 정리가 되니까 음, 새로운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음, 발생하면 음, 이미 기존 애 중에서 가장 최적의 근사치가 되는 그런 상황과 그런 배경들을 숙지하고 접근하면 해결책을 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건이 터질 때는 막 정신이 없거든. 근데 그렇지. 그때 그 적시에 그게 나와 주지 않으면 음, 예 좀 전문가답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음, 전문가다워지려면 결국 그런 것들을 잘 구축해 놓고 그거를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이제 매뉴얼이 딱 정리된 거네. 그냥 딱 사건 터지면 이거는 이 응. 어느 항목 딱 요렇게 답 나올 수 있게. 음.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나는 변호사나 이런 전문가들은 이제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음. 지식과 경험이지만 이거는 아예 그냥 그렇지. 시스템적으로 그냥 자동화돼 있고, 음. 음. 와, 그러니까는 장점이 있는 게 음, 변호사들은 과거 거를 모르면 그렇지. 결국에는 어떤 이제 최근에도 이제 금융위에서 음, 소송이 발생했는데 음, 이 소송을 하면 보통 변호사가 가서 대응을 하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음, 예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 일단 히스토리도 모르고 음, 그리고 자기의 특화된 법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쌓아 놓은 요런 것들을 빚어 가지고 음, 미리 체계를 잡아 놓고 음,
그리고 사실 인제 내가 한번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과거의 판례부터 찾는데 음, 다 텍스트 검색이거든. 근데 텍스트 검색을 뛰어넘는 음, 내가 인제 키워드 검색이긴 하나 음, 그러나 그게 어느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걸 이제 한눈에 보게 돼. 그걸 이제 조금 더 리소스나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교하게 만들면 음. 엄청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다, 그것도. 그렇지. 그래서 음, 변호사 그 한국의 로앤비라는 사이트에 가 보면 음, 어 기존에 나와 있던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AI화 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음, 사이트들이 있고 음,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도 이렇게 클라우드 위에다가 음, 뭐 대용량의 데이터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정보들은 음, 너무 많은데.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결국에는 통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음, 프로그램 마인드도 있지만 이거를 현실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분류할까. 음, 그래서 소송이 발생하면 분류된 거에서 소송과 가까운 것들의 해결책을 찾고 또는 우리 내부에서 어떤 장애가 나거나 또는 외부에서 감독기관이 와서 점검을 할 때도 이슈들을 레이즈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해결책을 제일 빠르게 찾을까. 음. 이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프로그램 형은 뭐 그냥 엑셀에다가 해? 아니면 뭐 특별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는? 일단은 엑셀에다가 내가 관련된 이제 지금은 개인 정보를 하니까 어, 개인 정보에 관련된 법을 음, 전부 다 음, 갖다 놨어요. 일단 한 시트에다가 뭐 어,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음, 정통망법, 뭐 위치정보법, 전자서명법 모든 고시와 이거를 쫙 해 놓고 음. 거기서 공통된 규정들을 전부 분류를 해 놨어요. 근데 그 분류할 때 그럼 뭐 형이 스스로 그냥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야? 아니면 그치. 내가 만든 거지. 형 나름대로의 정리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나 보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 개인정보를 고객들이 권리를 주장한다. 음, 그러면 고객들은 당연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소송을 걸기도 하고 민원을 제기할 거잖아. 음, 그러면 모든 법에서 고객의 권리와 관련된 것들은 음, 전부 한 곳에다가 모아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개인정보법의 권리는 이런 게 있고 실용정보법에는 권리가 이런 게 있고 이게 온라인상에서 발생될 때는 망법에서는 어떻게 음, 그리고 이것들이 위치를 따라갈 때는 어느 위치에 가고 이게 클라우드로 올라갈 때는 클라우드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각각 환경별로 똑같이 권리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정리해 놓으면 음, 고객이 민원이 발생할 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뭔가 구매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음, 그거와 가까운 그거와 연관된 법들 안에서의 그 권리만 갖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안 그러면은 헷갈려 갖고 전혀 상관없는 권리 가지고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게 되는 엉뚱한 거지. 거 신경 쓰다가 시간만 나가고. 본질을 놓치지. 그러니까 음. 쟁점을 결국 놓치게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음. 음, 지금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하고 그러잖아. 음. 그럼 그런 거 심사해가지고 그 얼마 얼마 이렇게 청구한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결정해서 이제 돈을 지급할 텐데, 근데 음. 그런 것도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음.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있지. 일단은 보험금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무조건 보험금을 받고 싶을 거잖아. 음, 그지? 근데 음, 이 사람들은 약관을 보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음, 기초 서류를 보는 것도 사실 어려워. 우리가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기억하냐면 자기가 상담받으면서 말한 내용만 기억을 한다는 거야. 음,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전화로 하다 보니까 전화의 녹취록 그게 남아 있어. 음, 그런데 그거를 고객이 주장한 것과 우리가 얘기한 것과 서로 틀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잖아?
음. 그럼 그걸 전부 옆에서 글자로 바꿔. 자동으로. 어. 그거를 뭐 자동으로 TTS라고 바꿔. 하나? STT. 그 Speech to text. 응. STT라고 하거든. STC? STT. 스피치 말하면 to text 이걸로 바꿔줘. Speak to text? STT? 스피치 STT.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상담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치. 상담할 때 꼭 해야 할 것들을 상담사가 말하면서 STT로 떨어뜨려 주면서 떨어뜨린 것을 옆에서 동시에 분석을 해. 와. 그래서 잘못 얘기했거나 놓치고 얘기한 것을 좀 지적을 해 주고, 원이 이렇게 가네. 어. 그리고 고객이 A라고 물었거나 B라고 음. 대답했거나 그 반응을 음. 고객의 말한 거를 STT로 쫙 떨어뜨려 가지고 분석을 해.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막 정리해 놓은 것에 어떤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아 음. 이거를 더 궁금해하는구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도록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고. 아, 이거 뭐 비밀 프로젝트 아니야? 이런 거? 음. 뭐 STT는 뭐 비밀은 아니고 인제 중요한 건 되게 STT로 떨어진 거를 다차원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우리는 이제 고객 관점으로 볼 거냐, 연령별점으로 갈 거냐,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미 어떤 보험 사기 의심자가 있는 거나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그럼 이게 지금 모든 보험사가 웬만한 앞서가는 보험사들은 이렇게 다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겠네. 일단은 업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음. 이번에 우리가 최초로 도입했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전부 다 전화가 아니라 대면이었는데 이제 음. 코로나로 바뀌면서 이런 전화로 하는 영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아, 또는 인제 오히려 고객이 비대면이 응. 이제 더 인기가 그렇지. 있겠네. 음. 어. 그래서 오늘 그 상부협회 공시에 뜬 거 보면 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회사가 턱없이 부족해. 음. 근데 고객 수 관점으로 돌리면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산은 적다는 거는 저렴한 보험을 판매하지만 음. 확보된 고객 수는 되게 많다라는 뜻인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제 싼 저렴한 보험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지만 만약에 음. 이런 기술 같은 거를 들어가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높아지는 거. 일단 뭐 코스트가 다운되네. 다운되니까 음. 충분히 볼륨만 왜냐하면은 늘어나면 가능한 일이네. 만나서 대면으로 하는 그런 발생하는 어떤 음. 수수료나 비용보다는 음. 아무래도 전화를 하는 게 시간도 단축되고 또 음.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업비 면에서는 좀 줄어. 그러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깐 처음에는 어. 통계지만 결국에는 회사에서 음. 어 가장 업무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음. 일단 나름대로의 생존 환경에서도 가장 자기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 놓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존 환경에서도 접근 방법을 빠르게 찾는 사람이 음. 업무를 좀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해도 놓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기존에 일했던 방식이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음. 뭐 같은 업종이라 해도 같은 역할이라 해도 그게 뭐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고 음. 음. 뭐 대면 영업을 하다가도 비대면 영업이 될 수도 음. 있고 음. 완전 형처럼 완전 새로운 분야가 바뀐 거잖아. 통계학 음음. 하다가 IT 갔다가 거기서 이제 법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어. 근데 또 일하는 접근 방식은 결국에는 또 거의 똑같고.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음. 뭘 해도 빨리 접근 방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음. '아 이게 아. 이 흐름이 뭐지?' 그래서 음. 가장 빠르게 이것들을 능숙하게 하려면 어차피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찾는 데 초점이 있는 거. 나도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만나면 음. 공부하는 게 지식을 외우고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습득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음. 훈련하는 음. 거라고 나는 얘기를 했거든. 맞아.
근데 보니까 형이 진짜 그런 그런 사례네. 그게 일단은 우리나라는 너무 인제 사설학원에 음, 그런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음, 누군가 다 답을 주잖아. 근데 그치. 나는 그거를 좀 지향하고 싶거든. 왜냐면 답은 틀려도 돼. 왜냐하면은 음, 처음부터 잘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처음부터 맞는 경우가 없거든. 맞아. 그리고 다 음. 학원 이런 데는 뭐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많잖아. 그런 음. 게 논쟁거리를 안 일으키고 싶어 해가지고 음. 음. 그냥 야 이건 이렇게 해서 답 요거야 이렇게 딱 요렇게 해야 깔끔한데 그렇지. 예. 실제 상황에 나오면 코로나라는 이런 사건도 뭐 정답이 없잖아. 이거 뭐 우리가 정답이 한 없지. 번도 경험해 본 예. 적이 없고 예. 뭐 저기 스페이스X 이번에 일론 머스크 한 것처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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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에 뭐 보내서 뭐 재활용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건데 한 번도 안 해 봤지. 그럼 정답만 찾던 이 사람들은 이런 음. 일에 이제 익숙하지가 않겠네. 음. 음. 음, 그러니까 음, 보통 그런 사람들이 다 생소하다 보니까 당황하다가 음, 평상시엔 알고 있던 것들이 당황하면 자꾸 그게 안 나와. 음, 그러면 그게 좀 안타까운 거야. 원래 되게 잘하던 사람인데 음,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음, 그런 것들을 하려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그 접근하는 방법, 접근 메소드를 음, 어떻게 하면 이 좋을 건지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 음. 어, 굉장히 흥미롭다.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그렇지. 나도, 왜냐하면 음,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어, 현재 회사에서 내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그런 게 되게 많아. 왜냐면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프로젝트를 한 게 되게 많거든. 근데 음, 나는 내 나름대로 아무도 안 갔으니까 사실 레퍼런스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성공을 시킬 수 음, 있지? 그래서 사실 몇 개 음, 프로젝트는 음, 거의 회사에서 포기하던 프로젝트인데 내가 가서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끌어낸 프로젝트가 꽤 돼. 음. 사실 나도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 쪽, 스페인 음. 유학이나 이제 이민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 음. 근데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답을 해주긴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돈 받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음.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아, 이런 질문은 그냥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커스터머 전이 같이 아니면 이렇게 음. 의사결정 단계처럼 음.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이러고 유학에 관심 있으면 클릭 그럼 들어가서 유학에서도 음. 대학교, 어학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또 있으면 거기서 클릭하고 또 들어가서 음. 뭐 정보를 이렇게 나눠주는 약간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질문하지 음. 않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그 작업이긴 하지만 음. 근데 형이 음. 얘기한 그런 거랑 이게 좀 정교해지고 하면 이제 형이 얘기한 거랑 비슷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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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리소스를 줄이려고 그런 일들을 음. 줄이려고 음. 하다 보니까 생각해낸 거고 뭐 회사들 음. 다른 회사들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고 음. 이게 컴퓨터로 연결이 되면 통계랑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건 어, 점점 빅데이터로 가고 그치. 점점 AI로 가는 음, 수밖에 없고 음, 근데 옛날에도 있었거든. 없었던 게 아니야. 있었는데 하도 인제 오류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음, 정교하게 가중치도 주고 또 기법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음,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5 년간은 음, AI로 할 건데 이게 그치. 과연 5년 뒤까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음. 과거에도 AI가 있었거든. 내가 학부 시절 때도 AI가 그럼 있었는데 AI 우리 아주 옛날부터 하던 얘기고 데이터도 어 그 사실 통계 다 뭐 있었던 거야. 데이터지. 근데 이제 멋있게 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라 그러고 그렇지. AI라 그러고 음. 나중엔 또 뭐 통계학자 뭐 이런 것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렇게 이름도 멋있게 바꾸고. 어, 에휴 뭐 사실 원하는 값으로 조정하려면 중간에 가중치를 바꾸면 사실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진정한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건 음, 아 어느 만큼 필요한 걸까. 예. 음, 뭐 그런 고민도 하지. 그렇구나.
또 너무 재밌는 얘기지만 그것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